안녕하세요. 저는 스토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토크 알고리즘이란 강의 자료 고장, 팩트체킹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토크 알고리즘 또한 기사의 여행, 앵킨 알고리즘과 같은 팩트체킹 알고리즘입니다. 전에 발표를 통해 앵킨을 설명하면서 팩트체킹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킹은 넘어가고 바로 스토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스토크 알고리즘이란 아마 모를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9 곱하기 9에 표가 주어진다면 이 표 안에서 규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규칙이 각 가로줄에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라인에 1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똑같이 세로도 1에서부터 9까지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3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진 각 표에도 1에서 6까지 숫자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3 곱하기 3이 이렇게 9개가 존재하는데, 여기도 각각 1에서 9까지 숫자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규칙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코드에 짤 때 이걸 조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스토크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마저 하자면, 그림과 같이 스토크 퍼즐이 주어지면 가장 쉽게 팩트체킹을 이용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앵킨에서 이용한 방법과 매우 유사한 방법인데, 첫 번째 빈칸에 일단 숫자 1을 채우는데, 이게 제가 여기 원래는 여기 1이 있어서 여기 1을 채우면 안 되는데, 만들 때 1을 못 보고 넣어버려서 이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칸에 1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칸에 이제 조건을 또 확인하고 그 조건에 맞는 숫자를 넣어서 2를 채웁니다. 또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조건에 맞는 숫자를 확인하고 3을 채웁니다. 이렇게 1, 3이 채워진 이유는 앞에서 1과 2를 썼기 때문에 3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7까지 채워지는데, 이제 여기서 8이 들어갈 될 자리에 여기 8이 있어가지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8을 띄워넣고 이 자리는 이제 9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8을 띄워놓고 9를 채우는데, 이제 8을 넣어야 되는데 8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팩트체킹을 한번 하고 다시 이제 7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칸에 9를 채우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9를 채웠고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데, 더 이상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채울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제 채울 부분이 없어지고 만약에 끝까지 다 도달을 하지 못했으면 이제 팩트체킹을 계속 하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바꿔가면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웬만해서는 이제 스토크 문제가 주어지면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답의 유일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토크를 풀 때는 무조건 그 스토크에 대한 해답이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푼다면 5 곱하기 9가 모두 빈칸이면 한 가지의 해답을 출력하지만 그 해답은 유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각 퍼즐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었는데, 이 스토크 퍼즐이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퍼즐이 이 스토크 알고리즘에서 알려진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퍼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를 직접 실행했을 때 결과는 1분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팩트체킹은 여전히 이용을 하지만 앞서 숫자를 채우는 부분을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이 최적화한 알고리즘은 일단 문제점 2에서 알아보고, 문제점 1, 일단 유일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 유일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해답이 구해질 때마다 팩트체킹 루프를 탈출하지 않고 계속 해답이 있는 그 답을 계속 카운터를 해서, 만약에 해답이 2개 이상 있으면 이제 유일성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알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속도인데, 속도는 사실 이제 저희가 기사 여행에서 풀었다시피 워렌 도르프 방식이랑 아주 유사한 방식을 쓰는 이제 땡싱, 아무튼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게 이제 되게 워렌 도르프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댄싱 링크라는 걸 이용할 건데, 이 방식은 이제 워렌 도르프가 이제 다음에 들어갈 코드 중에서 제일 적은 코드를 찾아서 이제 그쪽으로 먼저 길을 탐색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이 중에서
제일 경우의 수가 적은 칸을 찾아요. 그래서 제일 경우의 수가 적은 칸부터 먼저 이제 숫자를 채우고, 예를 들어 뭐 이 칸이 1과 2밖에 못 들어간다면 이 칸의 경우의 수가 제일 작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부터 1을 넣고 그 다음에 적은 수를 찾아서 숫자를 넣고 적은 수를 찾아서 숫자를 넣고 안 되면 다시 백트래킹해서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여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면 엄청 빠르게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저희가 보통 스토크 퍼즐을 푸는 사람들이 푸는 방식이랑 매우 유사해서 아마 사람이랑 거의 닮은 알고리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댄싱 링크 알고리즘은 이제 스토크 뿐만 아니라 인킨 알고리즘, 또 펜토미널 퍼즐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알아두면 좋긴 한데 솔직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깊기 때문에 이제 설명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개인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볼트너트 문제를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크기가 모두 다른 n개의 너트, 각 너트 크기에 꼭 맞는 n개의 볼트가 마구 섞여져 있을 때 크기가 꼭 맞는 n개의 볼트 너트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 개의 너트와 한 개의 볼트를 끼워보고 너트가 볼트에 비해 크기가 작다, 크다 혹은 꼭 맞다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너트끼리는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으며 볼트끼리 또한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즉 볼트와 너트끼리 비교해야 하며 같은 것끼리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킥소트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피벗 선택. 볼트에서 하나의 볼트를 피벗으로 선택합니다. 분할에서는 선택한 볼트를 기준으로 너트를 분할하는데요. 볼트보다 작은 너트는 왼쪽, 큰 너트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제기 호출을 이용해서 왼쪽 파트와 오른쪽 파트를 분할하여 대기적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제 또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코드만 먼저 맨 처음에 볼트와 너트 배열을 N으로 설정했는데요. 1에서 6까지 크기를 N은 사이즈로 받아주었고 여기서 인자로 볼트 너트 배열과 시작 인덱스와 배열의 길이를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돌게 되는데 먼저 너트의 배열을 먼저 배열을 뭔가 파티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코드만 보면 저도 이해가 쉽지 않아가지고 좀 글을 그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트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벗을 볼트의 제일 끝 3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오는 인자는 너트 배열과 0, 5, 3 이렇게 잡힙니다. 이제 3을 너트 배열과 비교를 하는데요. 3은 5는 3보다 크므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4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고 이제 피벗 3인 2보다 크므로 저희가 i 인덱스 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로우를 지정해놨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로우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 현재 0번 위치로 가줍니다. 그리고 i 값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 1도 3보다 작으므로 두 번째 1로 바뀝니다. 3은 똑같으니까 그대로고요.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서 현재 그 i 값과 저희가 인덱스로 한 피벗을 교환해 주었기 때문에 원래 21, 5, 4, 6, 2, 1, 3에서 1, 3, 5, 4, 6 바뀌게 됩니다. 볼트 배열도 똑같이 마찬가지 인덱스 피벗 여기서 잡았던 3이랑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3이랑 작으니까 크니까 가만히 작으니까 2가 1로 가만히 그 다음 1로 가만히 그러니까 세 번째 배열로 가서 2, 1, 3, 4, 6, 5 이렇게 바뀝니다. 제기에서 보시면 여기 피벗 인덱스에 저희가 여기서 구한 피벗 인덱스는 3의 위치가 2이기 때문에
2로 인자를 전제주는데, 즉 여기만 보시면 돼요. 얘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왼쪽 배열, 오른쪽 배열 0과 1, 3에서 5 이렇게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기에서 나눴을 때 첫 번째 여기 파트를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0과 1, 그냥 여기 이 두 개의 배열만 저희가 순서 정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 방식대로 하면은 1, 2가 바뀌고 뒤에 3, 5, 4로 그대로 있습니다. 피벗 인덱스가 이때 0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제기 한 번 더 돌려버리면은 0, 1과 1, 1이 나오는데 저희 첫 번째 이 돌 때 조건문이 제기가 하이가 로우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제기가 안 돕니다. 이게 바로 끊겨버리기 때문에 왼쪽 파트는 바로 끝나버리고 오른쪽 파트 3, 5 이 파트를 또 보면은 3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 얘는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 5, 4, 6 이 부분만 정렬한다고 생각하면 돼가지고 얘를 또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해버리면은 4, 5, 6이 나오고 이때 기본 인덱스는 4가 나오는데 얘를 또 이 마이너스 1과 하이로 해버리면 3과 3, 5와 5가 나오기 때문에 제기가 안 돌아버립니다. 근데 딱 보면은 이제 정렬이 1, 2, 3, 4, 5, 6으로 정렬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제기를 또 돌 필요가 없어서 처음에 이랬던 배열이 정렬을 하고 나면은 1, 2, 3, 4, 5, 6으로 정렬이 마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힙정렬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정렬을 할 때는 저희가 힙이라는 자료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힙이 뭐고 하니까 일단 뭐 개념적으로는 트리 구조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를 2개까지 갖고 있는 그런 힙들을 이진 힙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맨 아래층에 있는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는 부모 노드를 제외하고 모든 부모 노드가 자식을 2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때 저희는 완전 이진 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완전 이진 힙은 저희가 배열로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완전 이진 힙을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이진 힙을 이용해서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라고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 큐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 큐는 기본적으로 NQ와 DQ는 똑같이 큐처럼 하지만 이제 우선도를 중시해서 이제 우선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값이 낮은 순서대로 혹은 값이 높은 순서대로 저희가 정렬을 해서 이제 우선순위 큐에다 저장을 하는 그런 형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옛날에 한번 봤던 거고, 이제 코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일단 뭐 여기가 대충 뭐 배열로서 지금 지정된 거고, 이제 원소를 넣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인덱스가 이제 맨 위에 0에서부터 현재 인덱스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수학을 하면서 올라간 형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뗄 때는 이 문제, 이걸 제가 짤 때는 0을 입력받으면은 뺀다고 해서 이제 여기선 뭐 0을 받았을 때 x는 0이라고 입력받았을 때 원소를 뺀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제 원소랑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랑 교환을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뺍니다. 그 뒤에 올라가 있는 원소는 제일 우선도가 낮은 순서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자식 노드랑 비교를 해서 수합하고 우선도가 낮은 자식 노드랑 수합을 하는 식으로 맨 아래층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를 실행하는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걸 대충 해서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정렬되고 이제 오른 차순을 정렬을 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키를 이용해서 저희가 NQ를 하고서 DQ를 하면은 그게 곧 정렬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어떤 최악의 상황이든 최적의 상황이든 관계없이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로 안정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힙 정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 정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비교 기반의 정렬 알고리즘으로 문제 조건에 따라 반복적 접근과 순차 탐색으로 전체 리스트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 12, 22, 11의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요소를 탐색합니다. 가장 작은 요소인 12를 선택해서 정렬 조건에 맞춰 첫 번째 요소인 64와 수합합니다. 첫 번째 요소 정렬이 끝나면 반복 접근을 통해 두 번째 요소에 정렬될 다음 수를 찾는 과정을 실행합니다. 11 다음으로 작은 요소인 12를 탐색해 위치를 찾아보면 수합을 하는 단계가 필요 없이 두 번째 요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합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문제 조건인 오름차순 정렬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리스트가 작성됩니다. 이제 알고랩 채점 서버의 선택 정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실행한 비교 연산자의 총횟수와 비교 연산의 결과로 비교한 두 데이터를 수합한 횟수가 출력되도록 구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방에 제가 구현한 코드를 올려드렸는데 코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조건을 충족하는 메인 함수는 넘어가고 셀렉션 수트 함수를 살펴보면 먼저 비교 연산자 실행 횟수와 수합을 실행한 횟수를 초기화해줍니다. 다음으로 포문을 통해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까지 반복합니다. 이때 현재 인덱스는 최소값으로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포문을 통해 현재 요소 이후의 요소들을 검사하여 최소값을 찾습니다. 포문이 돌 때마다, 즉 비교 연산이 수행될 때마다 비교 연산 횟수, 변수를 증가시킵니다. 이 포문을 통해 현재 요소 i와 최소값이 다르면 두 요소를 수합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선언해준 임시 변수를 사용하여 수합을 하게 되는데 수합이 될 때마다 수합 연산 횟수 변수를 증가시킵니다. 입력 리스트의 값들을 다 통과하여 포문을 벗어나면 비교 연산 횟수와 교환 연산 횟수를 출력합니다. 선택 정렬은 다른 정렬 알고리즘에 비해서 간단하고 연산 과정에서 교환 횟수가 적기에 직관적이고 코드로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값이 리스트에 주어졌을 때 그 값들의 상대적인 순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하지 않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렬 시간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머지 소트와 킥 소트에 비해 많이 사용되지 않는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